요즘같이 바쁜 현대사회에 살고 계신 분들이 부업의 일종으로 많이 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덕현입니다. 여러분은 시드머니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오늘은 시드머니 빨리 모으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내 돈을 어떻게, 얼마나 빨리, 효과적으로 모을 수 있는지 지금 알아볼게요. 자, 일단 시드머니란 무엇인지부터 알려드릴게요. 시드머니 스펠링 알아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마. 시드머니란 투자를 하기 위한 초기 자금을 말해요. 재테크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종잣돈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준비된 종잣돈으로 재테크를 하면 눈덩이 굴리기와 같이 돈이 부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종잣돈 없이 당장 가지고 있는 나의 소액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운이 좋아서 이윤을 본다고 해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그나마 가지고 있던 나의 소중한 소액마저도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럼 종잣돈은 얼마나 있어야 하는 걸까요? 돈을 모으는 이유에 따라서나 사람마다 이 수입과 소비 패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딱히 정해진 금액은 없어요. 보통 직장인의 경우 급여의 70%를 저축해서 3년 동안 내 연봉의 2배를 만드는 방법으로 종잣돈을 만드는데요. 이게 말이 70%지 급여의 엄청난 부분을 저축하는 거라 생각보다 많이 힘이 드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월 175만 원 정도를 3년 동안 저축하면 약 6,300만 원 정도가 모이는데, 이 시드머니로 재테크를 시작하는 거예요. 시드머니 모아본 적 있어요? 저도 진행 중입니다. 목적이 재테크가 아니라 노후자금이라고 하면 급여의 70%보다는 좀 적은 금액으로 기간을 더 늘려서 저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주택 마련 자금이 필요한 거라고 하면 어느 지역에 몇 평대의 집을 원하는지까지 아주 세세하게 나눠서 목표를 세워보는 게 좋습니다. 종잣돈을 모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확실한 나의 목표를 잡는 겁니다. 어떤 목표를 잡은 거예요? 금액. 아니. 덕현이 종잣돈 모으고 있다면서. 저도 금액이 목표죠. 내 목표가 너무 타이트해서 금방 지치거나 또 탄력 없이 기간만 너무 길진 않은지 꼭 확인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를 아주 뚜렷하게 잡아야 종잣돈을 모으는 힘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계부를 쓰는 거예요. 나의 지출 내역을 확인하고 되돌아보는 습관을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 소비 패턴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불필요한 지출은 왜 썼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고, 다음번에도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택시 같은 거, 갑자기 예뻐 보이는 립스틱 같은 거, 세워뒀던 목표가 흐지부지하게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귀찮아도 매일매일 가계부 쓰는 것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어플이나 엑셀로도 쉽게 관리할 수 있어서 편하실 거예요. 엑셀 편해요? 나는 엑셀 안 맞아. 엑셀 어려워. 세 번째는 푼돈 모으기예요. 평소에 몇천 원, 단돈 10,000원이라면 별다른 생각 없이 펑펑 쓰진 않으셨나요? 10,000원 한 장이 모여서 몇십만 원이 되고 그 돈들이 종잣돈을 빨리 모을 수 있게 하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당장에 현금이 없어도 결제가 가능한 우리의 신용카드는 종잣돈을 모으는 기간까지는 잠시나마 멀리하는 게 좋겠죠? 안녕. 조금씩은 강제적인 상황을 만들어 놓고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3년만 조금 힘들게 준비하면 반드시 꽃피는 봄이 올 거예요. 덕현이 같이 예쁜? 네 번째 방법은 부수입 만들기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고정 지출이 많이 나가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그렇습니다만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부가 수입을 만들어서 저축 금액을 높여줘야 돼요. 정말 피치 못할 상황이 아니라면 기간을 늘려잡는 건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때문에 기간을 늘리기보다 부수입을 만들어보는 게 더 좋은 방법일 거예요. 다른 일 더 하라고요? 알바해야지. 요즘 앱테크라는 게 유행하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각종 어플을 다운받아서 출석 체크나 이벤트 응모 같은 것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아둔 포인트를 현금화하는 방법이에요. 언제 어디서든 이 핸드폰 하나로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해볼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고, 요즘같이 바쁜 현대사회에 살고 계신 분들이 부업의 일종으로 많이 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와우! 마지막 5번째는 통장 쪼개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급여 통장이랑
고정 지출 통장, 생활비 통장, 적금 통장 이렇게 등등 여러 가지로 나눠서 쪼개서 사용하시면 참 좋은데요. 통장을 쪼개 놓음으로써 1차적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가 있어요. 적금 통장도 마찬가지로 종잣돈 모으는 통장 한 개로만 저축하지 마시고 금액별로 나눠서 넣는 게 좋아요. 하나의 적금에 2천만 원까지 잘 모으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적금을 깨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적금 깬 김에 이것도 좀 사고 저것도 좀 사고. 본인 얘기 아니에요? 내 얘기야. 이런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되니까 통장을 2개, 3개 정도로 나누어서 적금을 들어놓으면 이런 불가피한 상황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투자도 적금도 몰빵은 안 됩니다. 안 돼. 돈을 모으는 습관을 들여서 종잣돈을 모으는 기간 동안에 어떤 투자를 해보면 좋을지 공부도 좀 해보고 리스크 있는 펀드나 주식으로 종잣돈 모을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종잣돈을 다 모았다면 잘 활용하셔서 진짜 눈덩이처럼 우리 재산 한번 불려봅시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음번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덕현이었습니다. 안녕! 근데 진짜 주식은 안 돼요? 주식은 안 돼. 펀드는 조금 그래도 안정적이지 않나? 안 돼. 다 참으라고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응? 어떻게 참아 사람이? 참아야 돼. 죽은 듯이 돈만 모아요.